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 관리, 돈 버는 은퇴나 아니면은요, 투자가 되겠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종신보험 제가 가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통 20년 납으로 가입하거든요. 그거 가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면은 15배에서 20배 더 싸게 사망보장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신보험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20년 납을 글쎄 5년 납, 7년 납으로 땡겨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축과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저축과 보장 모두 다 꽝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요. 옛날에는 118% 정도 10년 동안 유지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경쟁이 가열되다 보니까 120% 주고 130%까지 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철퇴를 맞아갖고 잠시 좀 소강 상태에 있더니 갑자기 또 좀비처럼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나타났죠. 지금도 130%를 준다고 운운하면서 여러분을 정말로 우롱하고 있거든요. 가입해야 될까 말까? 당연히 가입하지 말아야죠. 가입했다고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서민들을 털어먹는 이런 상품들 개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상품을 좋다고 홍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결국은 일부 알아도 결국 파는 것이 장땡이라고 해서 판매인의 역할만 충실한 사람들. 소비자를 정말로 올가매고 미끼를 던져서 고삐를 채워서 평생 멍에 속에 살게 그 어떻습니까? 질곡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 이거 기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기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죠. 소박한 인간의 소시민의 꿈인 은퇴 설계하고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처럼 무참하게 짓밟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130%라고 하는 정말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 수익률을 제시하면서요. 마치 그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보장도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둘 다 꽝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년 납, 7년 납을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납, 7년 납 납부한 이후에 10년 동안 유지를 한다면 합산해서 수익률이 좋다고 떠들어댑니다. 과거에 118%에서 130% 환급률이니까 굉장하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수익률 대단히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종신보험으로 10년 만에 130%는 알 수는 없겠죠. 예전 상품은 10년 넣어도 20년 넣어도 원금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절대적으로는 대단히 나쁜 상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그보다 훨씬 더 높다면 소비자들한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납 종신보험은 정말로 기형적 상품입니다. 전 세계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한다, 투자를 한다. 웃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국에선 버젓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장 실패, 투자 실패죠.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보험 상품 아무리 뭐 연금보험도 정신보험도 다 모든 상품이 그렇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해서 절대로 수박되지 못하다는 거 여실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후 130%를 준다는 미명하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러한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열한 짓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험 및 금융상품 부조리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퇴 준비에 성공하고요. 자산관리에 성공하고 자녀들은 진짜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민나상 이시연이 하지 말이 마시오. 자, 가입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자산이 좀 있는 사람이죠. 7년 동안 납부한다면 8억 4천을 내겠죠. 그런 다음에 3년 동안 기다리면 10년 후에 10억 92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이자가 2,520만 원입니다. 비과세라가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30%다. 이거 대단히 좋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보장도 해주니까 일석이조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요. 저축과 보장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품은 없습니다. 둘 다 꽝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것은 대단한 착시, 창란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신보험이 이렇게 많은 수익을 제공하다니 저금리 시대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가입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 뱁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겠습니다. 거기다 또 비과세까지 준다고? 야, 황당하네. 정말로 대단히 좋은 상품이다 하면서 가입을 합니다. 또 일부는 이런 상품 가입하는데 뭐 3개월 동안 보험료 대신해 줄게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렇게 좋은데 3개월까지 대납해 줘. 거기다 또 나중에 뭐 가입했다고 그 각종 선물도 쉐도하고 이러니까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3개월 대납을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다 여러분들 돈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수수료 있고요. 거기다 시책비라고 해서 뭐 400% 500% 받고 3개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판매인이 손해나지 않고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는 것이죠.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날은 돈잔치가 벌어집니다. 왜냐? 보험사도 좋고요. 지점도 좋고 판매인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잔치의 주인인 그 돈을 낸 돈잔치를 만들게 만든 장본인 여러분은 절대로 참석할 수가 없죠. 그것을 아신다면 절대로 이런 상품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 환급금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10억 920만 원의 현재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3%로 적용한다면 10년 후 10억 920만 원은요. 현재 가치는 8억 125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원금 8억 4천만 원 대비해서 무려 2,745만 원 손실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 가입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물가가 5%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5%로 오른다면 현재 가치는 6억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금 8억 4천 대비해서 무려 1억 7천만 원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물가가 더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상품 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기납 종신보험은요. 중요한 것이 단기납뿐만이 아니라 일반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과세 과세 논란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차익이 발생되고 이것은 과세가 된다고 저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과세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 기획재정부도 과세된다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차익 비과세 1억 원 넘었다면 당연히 그건 과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월 150만 원을 초과했다.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겠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세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가렴지구 세상에서 나중에 이거 과세인데 하면서 과세해버리면 엄청난 재정 수입이 조세 수입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거 놓칠 정치가 없겠죠. 당연히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리스크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15.4%를 뗍니다. 한계세율 과세자는요, 최고 49.5%를 떼는데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그 다음에 꼼짝마 금융, 현명한 자녀를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신청하시면 이북으로 몇천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물도 있습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년 후 환급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가 된다고 한다면 10억 920만 원이 아니고요. 바로 어떻습니까? 10억 531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세를 당했기 때문이죠. 일반 과세자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15.4%요. 그렇다면 현재 가치는 당연히 과세당하지 않아도 현재 가치가 손해인데 당연히 3%로 가정했을 때 7억 8천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거의 6천만 원 손실이 발생됐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5%일 때는요. 놀랍게도 6억 5천도 안 되다 보니까 거의 2억 원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거 100만 원씩 낸 사람 8억 4천인 사람은요. 나중에 한계세율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49.5% 과세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참혹한 현실이 기다려집니다. 10년 후 환급금은요. 10억 920만 원이 아니고 놀랍게도 9억 6,9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의 현재 가치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3%일 때는요. 7억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낸 돈 대비해서 무려 1억 2천만 원 가까이 손해가 발생됐습니다. 하지만은요, 물가가 5% 오른다면 현재 가치는 6억도 안 됩니다. 따라서 2억 4,4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됐죠. 이것만 손실이 발생된 게 아닙니다. 더욱이 건강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담하고요. 지역가입자라면 무조건 건강보험료 부담해야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상속세도 부담해야 되겠죠. 이래저래 정말로 엎친 데 덧친 격이 아닐 수 없고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죠. 미국 속담에 후라이팬에서 튀기고 있던 생새우가 펄쩍 뛰어서요. 바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길 속으로 into the fire 쪽으로 들어갔다. 이거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산가인 사모님이 있습니다. 부인이 있습니다. 무소속 배우자라서 그동안 건강보험료 남편 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가의 무소속 배우자가 이런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면 나중에 폭탄을 맞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죠.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입니다. 2천만 원 초과 이상의 소득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건강보험 자격 박탈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종합과세자로 분류돼서 정부로부터 극진한 보호와 관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건강보험료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라고 한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 박탈하면서 여기서 발생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요. 그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5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또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빌딩이 있으면 더욱 또 난리죠. 결국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하면요 수익률도 저조한데 이렇게 비과세 논란까지 있어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된다면 국석고 손대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상품들은요 정말로 보험사와 보험 판매인의 보험 판매 기술을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아주 제살 깎아먹기 나쁜 상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상품만을 취급하다 보니까 능력 저하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보험사나 보험 판매인도 나중에 큰 문제점이 동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 소비자와 보험사와 판매인 모두의 나쁜 점이 된다. 당장 나쁜 것은 소비자죠.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은 보험 판매인하고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또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보험사와 보험 판매인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시장으로부터 도태되거나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상품 갖고 장난질을 하면 앞으로는 절대로 정말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것이 최악이죠. 거기다가 대규모 민원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환수에 따라서 GA 법인 대리점이나 기타 보험 판매인들은요 거처를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직장과 직업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 있죠. 당장 먹기 좋은 떡이라고 먹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야기한 그 소비자 가입자는 뭡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원금 받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와 동일합니다. 몇 년 전에요. 한 6, 7년 전, 7,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확정금리 연복리 5%짜리 5년 납 연복리 상품으로 거치로 판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5년 납으로 5년 만기거든요. 5년 납이 아니라 5년 만기입니다. 일시 거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 가입하면 5년 만에 해지해야 돼요. 만기약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유지가 아니라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종합소득세 49.5% 내야 되고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이고요. 건강보험료 무조건 내야 됩니다. 상속세도 엄청나겠죠. 피해는 정말로 불을 본 듯이 뻔한데 이것과 비슷한 게 바로 단기납 종신보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단기납 종신보험은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가입했다고요? 무조건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가입을 했다고요? 혹시라도 무슨 3개월 보험료 대납 등의 잘못된 영업 행태가 빚어졌다면 최악이 아닐 수 없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해지도 충분하게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요. 3개월 대납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 여러분들 돈입니다. 누가 보험사나 보험회사 아니면 무슨 보험 판매인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 대납해 줍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게 뭡니까? 시책비라고 해서 장려비를 400% 500% 받으니까 이거 살짝 위하는 척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혹하면 안 됩니다.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가 있다면 이렇게 판매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거짓된 잘못된 정보로 계속적으로 130% 준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선동하면서 여러분한테 최악의 자산관리 상품을 판매하는 격이 되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무엇인가 팔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은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는데 이처럼 수천, 수억, 수십억, 수백억 이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되겠죠. 무엇인가 팔지 않는 전문가, 연금보험, 종신보험, 보험 상품, 기타 등등 아주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 판매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인의 말만을 믿는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통해서 평가 분석 받은 다음에 구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들이 가입자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그다지 없으니까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통해서 마치 PC도 쓰레기 파일을 없애면은 수명도 들고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요. 마찬가지로 보험 기타 등등 불필요한 상품 해지하거나 제거시킨다면 자산관리 성공하고 은퇴에 성공하고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건강검진도 매년 받는데 이거 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길입니다. 수억 수십억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험 판매인한테 맡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당연히 지출을 통제해야 되는데 아끼는 것도 중요하죠. 담배값 아끼고 술값 아끼고 버스비 아끼고요. 도시락값 아낍니다. 점심값 아끼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및 금융 상품들 하루에 10,000원 아꼈는데 여기서 하루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 손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부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녀들 한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또 맞벌이 부부 연금보험 뭐 100만 원 내고 단기납 종신보험 뭐 100만 원 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정말로 들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겠죠. 세금은 물론이고 투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고민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30대 만년되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7월 1일 날 화요일 오후 2시 흥천사라고 해서 도남동에서 아주 유명한 절이 되겠습니다. 전법회관 3층 영화미소 카페에서 합니다. 카페 약도 참조해 보시고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6번 출구 나오면 마을버스 22번 타면 3, 4분이면 되겠습니다. 바로 흥천사 입구 내려서 오른쪽 보시면 되겠죠. 참가 방법 간단합니다.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007-21-0337-7362고요. 010-5473-9327 문자 주십시오. 성함이요. 그러면 제가 오시는 분한테 제주서에 사인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그 10시 오전 10시부터 12시 마찬가지 흥천사에서 합니다. 콘스탄트 김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도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석 비용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짜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할까 그 세미나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3만 원을 받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 계속적으로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 및 기타 자산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보험 및 금융상품 평가 분석, 자산재배치, 은퇴 설계, 노후 설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기탄 없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천사 약도 참조해 보시고요. 간단합니다. 영화미소 카페 정경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지갑을 노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갑을 털라고 하죠. 그런데 강도, 절도범만 터는 게 아닙니다. 그 번듯한 옷을 입고요.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하라, 투자하라 하면서요.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쓰레기 연금보험이나 판매하면서 사실상 여러분의 지갑을 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최악의 상품을 가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상품 가입해서 여러분들요. 자산관리, 노후 준비, 은퇴 준비 아니면은 투자에 그 실패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최고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편이요. 감사합니다.